반갑습니다. 오늘은 35강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 특강, 유형 특강을 정리해 볼 거야. 자,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것도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일단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조금만 길러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거기 182페이지 보면 거기 등차 수열의 공차와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자,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해주면 이런 거야. 자, 보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 잘 봐. 자, 여러분들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얘가 2x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이건 뭐야? 1차 함수지. 그지? 그런데 수열이 있다고. an이 2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야?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 좀 차이가 있잖아. 여러분들. 뭐지? 그렇지. 얘는 x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있지. 근데 얘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있는 거야. 수열과 함수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잘 보자. 어차피 여기 1차 함수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으면 어떤 느낌이니? 그게 바로 수열의 항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바로 fx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내가 마치 얘를 수열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수열처럼 생각해 보려면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라고. 그지? 자, 보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선생님이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얼마 나와? 같이 한번 해볼까? 3 나오는 거 맞아? 그래. 여기도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온다고. 이해돼? 3을 집어넣으면 뭐 나와? 바로 이렇게 7 나온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라는 얘기냐면 잘 보자고. 우리가 여기서 1, 2, 3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변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2하고 플러스 2씩 변하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 플러스 2가 뜻하는 게 뭐야? 2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게 뭐야? 우리가 공차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공차인데 잘 생각해 보자. 1차 함수에서 이 2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 여러분들.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가 1이 증가했을 때의 y의 변화가 바로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은 거야? 바로 기울기랑 똑같은 개념이란 얘기야. 그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네. 그러면 잘 보자. 앞으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이 2n 플러스 1이야. 얘를 함수로 바꿨을 때 2x 플러스 1이면 이 앞에 있는 2가 여기서는 기울기, 여기서는 공차. 바로 y의 변화, x가 1이 증가했을 때 y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고. 납득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공차를 조금 세련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 자, 다시 한번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여기를 내가 n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를 이제 y라고 한번, an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자, 금방 선생님이 이렇게 걷으면 자, 얘가 바로 an이 2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었어. 뭐 p를 집어넣었다고 할게.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q를 집어넣었다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공차가 기울기지. 공차가 기울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차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p를 집어넣었을 때의 ap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q를 집어넣었을 때 a의 q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식 Q-P분의 바로 AQ에서 마이너스 AP를 빼면 이게 바로 공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서는 뭐란 뜻이랑 똑같아. 바로 2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1차 함수야. 그러니까 기울기와 공차를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기울기를 조금 더 빨리 구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너무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정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등차 수열에서 A, P가 Q야. 자, A의 P가 Q야. 그 다음에 A의 Q가 P야. 일반항을 구하래.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바로 공차가 필요하다고. 공차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야. 그래? 공차를 어떻게 구하지? 한번 보자고.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Q-P분의. 그렇죠. 잘했어. 얘에서 얘를 항 번호의 차이만큼 뺐으면 P에서 또 항 뺀 거지. AQ 이렇게 빼면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기울기는 그냥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기울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간단하네. 그럼 공차가 구해지면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어렵지 않아. 그래서 물론 다른 풀이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자고. A의 P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고 했어? 바로 Q라고 했잖아. 그러면 A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항 플러스 n-1에 바로 D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공차가 마이너스 1이야.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그치? 얘가 P양이 얼마라고 했어? Q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치? 봐봐. 첫 번째 항이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첫 번째 항이 나와서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 봐봐.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바로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거 두 개를 펼친 다음에 빼서 공차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항도 쉽게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을까? 자, 여러분들 이해됐어? 이렇게 첫 번째 항을 구하는 연습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n-1이 아니구나. 선생님 잘못 썼네. p-1인데 이렇게. 자, 그치?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선생님이 좀 다시 써줄게. 여기서 이것만 다시 써줄게. 자, A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P, 그렇지? 플러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Q 이렇게 되지. 그래서 A1은 P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럼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일반항은 첫 번째 항 P 마이너스 1에 플러스 Q에다가 플러스 n-1에 D지. D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쉬워. 잘했어. 자, 따라서 P 플러스 Q에다가 마이너스 n이 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정답은 P 플러스 Q 마이너스 n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쉽죠? 그래.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공차와 기울기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자.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뭐 특강 유제 선생님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이런 개념을 한번 보자는 얘기거든. 여기서 공차를 한번 쉽게 구해보자 이런 뜻이야. 그래? 봐봐. A2가 5야. 그 다음에 A의 6은 13이거든. 공차는 어떻게 되겠어? 6-2분의 알겠지? 13에서 5 빼니까 13에서 5를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여기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공차가 3분의 8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6-X가 4인데? 얘가 2가 나온다. 공차가 2가 나오겠지. 이렇게. 공차가 2가 나온다 이렇게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아. 봐봐. A2항은 얼마라는 얘기야? A 플러스 D가 5란 뜻이잖아. 이렇게.
얘가 2지 지금. 공차가 2니까 A는 얼마 간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가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A5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A5항은 첫 번째 항 3에다가 플러스 4D 4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A의 8항은 첫 번째 항 3에다가 그 다음에 7D니까 D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계산해주면 8, 11이 되고 얘는 7이 14, 14에다가 17이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 2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문제를 어렵게 접근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공차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나머지 문제는 됐고요. 여러분 뒤에 가면 또 이런 개념이 있어. 거기 보면 교재 보면 183페이지 여기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지? 책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 자, 보자. 이런 거야. 우리가 자, 두 번째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거든. 자,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상위권이 될 수가 있거든. 정말 상위권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잘 한번 들어봐. 우리가 봐봐. 일반항 A를 한번 써볼게. 다시 일반항을 쓰라고 하면 내가 A를 첫 번째 항으로 놓으면 A 플러스 N-1D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자 S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2A 플러스 N-1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얘를 함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거든. 함수 관점. 자 얘를 함수 관점으로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되지. DN에서 플러스 DN A-D가 바로 함수 관점에서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 그 다음에 얘도 함수 관점으로 볼게. N에 대한 1차식으로 본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같이 한번 해보자. 2분의 D에다가 여기가 중요하니까 쌤이 색깔 좀 다르게 해줄게. 2분의 DN제곱.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N제곱 이렇게 되지. 괜찮아?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여기 2분의 2A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D지. 2분의 D 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버렸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등차수의 합공식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2차식. 누구에 관한? n에 관한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봐봐. 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약에 자 n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거든. 자, n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하면 SN을 그려봐라고 하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바로 등차수의 합공식인데 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보자 한번. 자, 그러면 항상 누굴 지나겠어 얘는? 0을 집어넣으면 0을 지나거든. 그래서 물론 영항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한다고. 통과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SN이야. 아 그렇구나. SN은 바로 2분의 D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A-2분의 D의 N 이런 형태가 된다. 물론 다르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자 언제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아 S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 이 근처에서 뭐가 돼? 최대가 되는데 물론 이게 자연수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이 근처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얘가 딱 떨어져서 5라고 하면 5에서 최대가 되지만 이게 만약에 5가 아니고 뭐 4.5라고 해보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4.5가 아니지. 양 옆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선생님 이걸 설명할까 안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나 봐봐. SN은 어떻게? 처음에는 증가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양수를 더한다는 얘기지. 양수를. 일반항 AN이 양수였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야?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되면서 감소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자. 자, 보자고. 자, 거기 교재 보면 이그젬플 문제가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 공차가 7이고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래. 그러면 S5하고 S10이 같을 때. 자, 이 말이 뭐야? 같다는 얘기야. S5하고 S10이 같을 때 AN이 0인 N의 값과 SN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문제 볼게.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7이 된다고 했거든. 이렇게. 자, 공차는 D는 무슨 수라 했어? 음수라 그랬어. 점점 어떻게 돼? 수열이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되면서 합이 최대값이 나오다가 떨어지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 그럼 선생님이 자, 봐봐.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남들과 차별화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한번 잘 봐. 자, 무슨 말이냐면 SN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아까 그려볼게. SN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누굴 통과해? 원점을 통과한단 말이야. 그지? 원점을 통과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내가 그렸어. 신기하네. 그 다음에 자 보자. 뭐야 2차 함수야? 대칭이지. 2차 함수. SN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분의 D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A-2분의 D의 N이라고 얘기했거든. 이게 바로 SN에 대한 식이야. D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예요. 알겠어요? D가 만약에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상태를 얘기한 거고, 물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지나기만 하면 돼. 나중에 뭐 D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도 될 수 있어. 하지만 원점을 통과한다는 거고. 됐어?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보자. 처음엔 7이었다가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해. 감소하지만 양수일 때까지는 계속 커지겠지. 그 얘기야. 그러다가 보자. 문제가 뭐라 그랬어? S의 5하고 자 S의 5를 집어넣었어. 5. 다시 말하면 5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자 여기서 딱 잘라보자고. 이렇게 10을 집어넣은 거거든. 10을 딱 집어넣은 거고 5를 딱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높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S5하고 S10이 같다는 얘기야. 합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보자. 이 가운데가 얼마인지 자 보자. 이거는 7.5가 되거든.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 보자. 7.5에서 최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자연수니까 우리가 n은. 그러면 7.5에서 가장 큰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있지. 자 왼쪽 오른쪽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주면 7일 때하고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아줬을 때 8일 때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야. 대칭이니까. 같구나.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7과 S의 10이 8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S7과 S8이 같다는 얘기는 S7과 S7이 같다. S7까지 갔다가 S8이 또 같다는 얘기는 누가 0이란 얘기야? A에 연속되는 항이 같다는 얘기는 S 합이 같다는 얘기는 A의 7에서 A의 8 넘어가면서 A의 8이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한 거랑 여기까지 더한 게 같다는 얘기야. 대박이네요.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A8이 0이다. 따라서 AN이 0인 N값은 얼마가 된다? 우리가 8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구나. 그러면 S8이 0이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S8이 0이라고 했으니까 A8이 0이니까
뭘 구할 수 있어? A8이 0이다 그러면 자 보자. A8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첫 번째 항 플러스. 근데 그 첫 번째 항이 얼마야? 7이지. 7 플러스 몇 D? 7D. 7D가 7 플러스 7D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럼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D는 마이너스 1이 되었던 거야. 아, 이해돼? 아, D가 마이너스 1. 그러면 D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봐봐. 7이었다가 잘 봐. 6이었다가 5였다가 4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었다가 여덟 번째 항에서 0이 된 거고 여기까지 더해주면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야, 선생님 되게 간단하게 풀었네요. 그지? 어려운 문제지만 간단하게 풀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야 이것도? 4가 8, 8, 8이고 28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눈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지? 뭐만 알면 SN이 잘만 풀린다면. 알겠어요?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그 얘기들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들이야. 위에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뭐야?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선생님 하나 더 풀어줄까? 좋아. 선생님 하나 더 풀어줄게.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SN이라고 할 때 S1과 S10이 같다. 야, 그래. 자, 보자. 또 보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SN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돼 그림을 그리는 거야. 됐어? 그런데 1일 때하고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일 때가 같다는 얘기야. 같다. S1하고 S10이 같다는 얘기야. 얘도 S10이 된다. 그런데요, 선생님 잘 봐. 그러면 얘가 또 가운데 있는 항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 구할 수 있어. 얘가 얼마야? 2분의 11인데 2분의 11도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오, 그렇구나. 그러면 자 보자. 우리가 얘가 5.5지. 5.5가 있으면 5.5가 최대가 아니고 자 6하고 얘가 6항이야. 6항까지 합 5항까지 합이면 5항까지 합과 6항까지 합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말은 6항은 몇이라는 얘기를 알 수 있을까? 바로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6항이 0이었어. 그래서 왜? 5항에서 6항 늘어날 때 합이 어때? 변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3항부터 9항까지를 구하는 거야. 3항에서 9항?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봐. 3항이 있고 4항이 있고 자 5항이 있고 6항이 있고 7항이 있고 8항이 있고 9항이 이렇게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뭐야? 0이란 얘기야. 0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서 여기 떨어진 만큼과 여기서 여기 떨어진 만큼이 어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 얘가 지금 0이었다가 공차가 음수니까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된 거야. 와, 선생님 대박이네. 대칭이네. 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 얘 상세, 얘 상세, 얘 상세. 그래서 우리는 0이라는 걸 우리가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풀이가 조금 길게 나왔지만 선생님 생각은 SN이라는 구조가 등차수열 합구조라는 걸 기억하고 혹시 상위권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 풀이법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확실히 남들보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더라고. 거기 보면 여러분들 뭐 유형특강 3은 여러분들이 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해보면 되고 그 유형특강 4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 거거든. 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4번. 등차수열의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 잘 봐. 선생님이 조금 잠깐 설명을 해줄게. 개념을. 자, 이런 건데 봐봐. X축이 있고 이렇게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생각을 해봐. 자, Y는 예를 들어서 2X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봐봐. 내가 이런 직선이란 얘기야. 직선에서 내가 어떤 걸 집어넣어 볼까? 한 3 집어넣어 볼게.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7이 되지. 7 길이가. 그 다음에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4를 집어넣으면 9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 5를 집어넣으면 11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차피 이런 함수에다가 같은 간격으로 뭘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7 플러스 집어넣었다고 하면 9 플러스 집어넣었다고 하면 11. 무슨 수를 이루겠어?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직선에다가 뭔가 자연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런 걸 기억하면 우리가 나중에 길이들의 합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이런 발상이 먼저 들어줘야 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이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하니까 한번 잘 봐. 선생님이 아주 쉽게 푸는 거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가 20이고 BC가 40이고 그 다음에 AD와 평행한 10개 선분이 있는데 자, 11등분해서 나왔어. 이 길이들 다 구하라 그러거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일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 마찬가지 우리가 금방 배웠던 내용이거든. 일정하게 잘랐잖아. 잘라보자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볼까? 이거를 뭐 자르는 방법은 되게 많아. 뭐 이렇게 잘라도 돼. 이렇게 잘라도 돼. 이렇게. 이 길이가 어때? 아까 등차수를 이뤘니? 이뤘네. 여기서 등차수를 이뤘니? 일정하게 더해지니? 뭐 앞 가운데 거는 똑같다라고 보고 여기 일정하게 늘어난 만큼과 여기 일정하게 늘어난 만큼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도 돼. 이렇게. 마음대로 잘라도 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다 뭐야?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일정한 만큼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까 1차 함수 생각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뭐 당연하겠지만 알겠어? 등차 수열 이루고 있는 거라고.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너희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인가 합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구하라고 하면 일단 12개를 다 더한 다음에 2개를 또 빼보면 되는 거야. 그럼 보자.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고 첫 번째 항이 20 있고 마지막 항이 40 있다고. 이게 바로 이 합이야. 길이들의 합이야.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 되는.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되겠어? 이걸 다 더한 거거든. 다. 12개를. 그러니까 60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그렇구나. 6에 36인가? 60에서 700, 360에서 60을 빼니까 우리는 300이다. 한 줄로 풀어버리는 거야. 와, 그래서 정답은 그냥 300이야. 너무 쉽네요. 자, 또 볼까? 좋아. 재밌으니까 한번 더 보자. AB가 5고 삼각형 ABC가 있다. BC를 9등분하여 AB와 평행한 8개 선분의 길이를 각각 A1부터 A8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만 알면 되는데 이 첫 번째 항을 0으로 보면 되겠어. 0으로 보고 얘를 5라고 보면 되겠지. 길이를. 그리고 안에 몇 개가 있어? 8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니? 8개에다가 10개니까 10개에다가 첫 번째 항은 0이고 마지막 항은 5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빼기 뭐 해야 돼? 5를 다시 한번 빼야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25에서 5 빼니까 우리 쉽게 20이다 해서 정답은 20이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너무 쉽게 푸네요. 그래. 이게 개념만 알면 너무 쉬워. 자신감 가질 수 있겠지. 자, 또 보자. 좋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0,0이 있고 11,0에 대해서 OP를 11등분해서 Y축에 평행하게 자, 몇 개를 자르냐면 Y축에 평행하게 10개의 직선이 두 직선 Y는 X-1과 Y는 3X 플러스 1에서 잘린 선분의 길이를 각각 A1부터 A10까지 했을 때 그거 구하라 이런 뜻이야. 어렵지 않네. 그지?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야. 먼저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 Y는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y는 x-1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 길이들 있지. 이 길이들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뜻이야.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길이들이 일정하게 내가 등분을 했을 때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 뭐 당연하지만 또 한 번 얘기를 해보면 어떠니? 얘에서 얘를 빼버리자고. 빼면 어떻게 나와? 봐봐. 3x 플러스 y 값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여기는 x-1을 계산해 보면 얘는 2x에다가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자, 2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1씩 집어넣었을 때 1씩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간격을 1씩 집어넣었을 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길이들은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를 어떻게 그 사이의 간격들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뭐 바로 끝났어요. 11이라고 했으면 A1은 얼마였어? 1을 집어넣은 거겠지. 자, 3x 플러스 1 다시 누굴 빼면 돼? x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고 얘를 빼면 어떻게 나오겠어? 2x에다가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가 되지. 11을 11 등분한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6이 되고 세 번째 항이 8이 되고 플러스 가다가 10번째 항까지 더해지고 11번째까지 더해지고 10번째 항 더하면 얼마가 돼? 22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돼.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고 첫 번째 항 4고 마지막 항이 얼마냐? 2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면 26이니까 우리는 130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형 특강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라고 해서 선생님도 고민했어요. 이거 다 해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등비 수열로 나갈 테니까 여기까지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